안 된다니까. 밥부터 먹어야지. 밥 먹다 말고 또 어딜 가. 안 돼. 그만. 그치, 전쟁이지 전쟁. 아이들 밥 먹이는 거. 손 많이 갈 때다, 손 많이 갈 때야. 제발 좀 뛰지 마. 너 또 저번처럼 다치면 어쩌려고 진짜. 너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 경찰 아저씨한테 너 잡아가라 그런다. 엄마 불러야겠다. 경찰 아저씨한테 우리 비누 잡아가라고 해야겠다. 밥도 안 먹고 이것도 다 어지러 놓고 뭐 하는 거야. 경찰 아저씨한테 우리 비누 잡아가라고 해야겠다. 엄마 물면 안 되지. 혼나야겠네, 이놈. 아주 보통 애가 아니구나. 한 달 전 계속된 집콕 생활로 에너지를 분출하지 못한 5살 아들은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녔고 전쟁 같은 하루 속에서 아들의 에너지를 분출시켜주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했죠. 진짜 엄마는. 아우, 지겨워. 얼른 가자. 늦었다 우리. 가기 싫어. 가야 돼. 친구들 다 있잖아. 빨리. 싫다고. 갑자기? 가야지.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희 너무 늦었어요. 비누 안녕. 비누 잘하고 와. 야, 갈까? 잘까, 우리? 이제 휴식이야. 고생이시다. 마음이 편안하면 안 되던 일도 돌을 닦아. 내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떠봐, 배고파가지고. 밥도 못 드시고.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서.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이의 에너지가 넘쳐날수록 몸으로 놀아줄 아빠의 역할이 절실했지만 그러니까 다른 애들 다 아빠랑 오는데. 영업직으로 외근과 야근, 해외 출장이 잦은 남편의 도움을 받을 길은 없었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남편 회사는 재택근무에 들어가게 되었고 부부가 붙어 지내며 다투는 경우도 많았지만 결혼 8년 만에 남편과 가장 많은 시간을 붙어 지내게 된 전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메신저로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여보, 먹으면서 해. 바쁘셔. 자기야,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뭐가? 화장했는데 모른다. 아니야. 나도 들어갈래. 안 돼. 아빠 일하는 중이셔. 너 자꾸 이러면 아빠 그냥 다시 회사 가셔야 돼. 싫지? 미안해, 여보. 이래. 비누야, 이따가 봐. 가까워진 거리만큼 더 가까운 관계를 기대했지만 아쉬움은 남았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달라져야지. 핸드폰 줘. 밥부터 먹어야지. 엄마 말 진짜 안 들어, 너. 캠핑 어떻게 생각해? 캠핑? 사실 재택하면서 느낀 게 많아. 집콕하면서 당신 혼자 힘들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비너도 이렇게 한참 에너지 넘칠 텐데 주말에 1박 2일 밖으로 데리고 가서 마음껏 뛰놀게 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갈 수만 있으면 나야 너무 좋지. 요즘 가족들끼리 캠핑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나도 좀 알아볼까? 솔직히 내가 갑자기 캠핑 생각한 거 당신 때문이야. 당신 매일같이 이렇게 얘한테 시달리는데 며칠이라도 혼자 편히 쉬고 싶지 않아? 그럼 설마 당신 혼자 비누 데리고 캠핑을 가려고? 내 친구 그 원욱이 있지? 어. 걔는 예전부터 와이프 쉬게 해준다고 주말마다 딸 데리고 캠핑을 다녔다네? 괜찮으면 나보고 비누 데리고 같이 캠핑 다니자는데. 이참에 당신도 좀 쉬자, 주말에.
그날 일 생각뿐인 줄 알았는데 울어 어떡해. 감동받아. 언제 또 내 생각을 이렇게 깊게 해준 거야. 이참에 우리 차 더 큰 걸로 바꾸자. 당신 평일에 비누 라이드 할 때 차에서 대기하는 시간 많잖아. 차가 크면 좀 더 편해질 테고 주말엔 캠핑용으로 쓰면 되고. 난 뭐든 다 좋아. 비노야, 이제 주말에 아빠랑 둘이 캠핑장 가서 신나게 뛰어놀 거야. 나와 아이를 위해 주말까지 반납하겠다는 큰 결심을 해준 남편. 끔찍했던 집콕 생활에 예상치 못한 선물이 찾아왔고 그렇게 남편과 아들의 본격적인 캠핑은 시작됐어요. 비노야,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와, 알았지? 와, 차가 커지니까 정말 캠핑 분위기 난다. 그치? 이거 샌드위치랑 스테이크용 고기 좀 넣었어. 아유, 저렇게 일일이 다 저렇게 정성껏 챙겼는데. 무릎 담요는 비노 추워하면 덮어주면 되고. 왔나 보다. 원욱이 온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 옆에 원욱 씨 같은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유, 별 말씀을요. 제니야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 네가 제니구나. 부끄러워. 우리 비노 잘 좀 부탁해. 재수 씨도 이젠 주말 좀 편하게 즐기세요. 저희 와이프도 처음에는 걱정을 하더니 이제는 안 나가냐고 주말만 기다린다니까요. 너무 좋다. 아유, 다음번에는 저도 아내분이랑 같이 그 캠핑장에 따라가면 좋겠네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혹시 모닥불도 펴? 비노가 불 보면 막 달려들까 봐 걱정되는데. 모닥불 안 피우고 애들 둘이 신나게 뛰어놀게 할게. 자, 출발하자. 가죠. 네, 또 뵐게요. 네. 이제 야호지 이제. 야호. 그치. 그렇게 전 출산 후 가슴 벅찬 첫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고 그거 야호 나오지. 모든 것은 완벽했죠. 좋지 제니야. 그치? 일로. 애들은 너무 신나지 나오기만 하면. 가자. 아, 좋지 않냐? 네. 하지만 셋이. 자유를 누리는 동안 벌어질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아, 이게 뭘까?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 좋다. 가자. 비노야 무릎 담요 떨어졌어. 아, 좋다. 아, 좋네. 좋다. 여기. 너무 좋은데? 애들은 너무 좋겠다. 아, 그림 기가 막히네. 이렇게 하나, 둘, 셋. 아우 밖에서 먹으면 뭐 꿀맛이지. 어우. 아, 좋네. 좋아. 구레나루 씨 진짜 느낌 있다니까. 셋이. 셋이래 셋이. 둘이 왔는데 맥주를 마셔. 아이고. 저 봐봐. 아이, 완전 보지 말고. 아이, 보라며 니가. 여기 캠핑장 말이야. 내가 아까 주변을 둘러보면서 쓱 봤는데 물죽이더라. 여자끼리도 많이 왔더라고. 또 시작이다. 됐다. 한눈 좀 그만 팔아 임마. 맛있다. 너 헌팅 어플 하고 있는 거 알아? 응? 요즘 캠핑장에서 이 어플로 그렇게 헌팅을 많이 한대. 그래서 뭐 또 여기서 헌팅이라도 하시게요? 아이 뭐 그렇다는 거지. 응? 자, 어때? 애들끼리 저렇게 붙여놓으니까 우리 찾지도 않고 기막히지 않냐? 응? 밖에 나오니까 좋긴 좋네.
왜 진작에 나올 생각을 못했나 몰라. 얘들아 고기 먹자. 그렇게 남편들은 위험한 낭만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전 아무것도 모른 채 친구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뭐지? 뭐? 캠핑장 불륜? 응? 그동안 불륜의 메카라고 하면 등산이나 자전거 동호회 쪽이 많았잖아. 근데 요즘은 캠핑장이 불륜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대. 가족들이랑 애들도 많은 캠핑장에 와서 그런 짓들 한다고? 대체 왜들 그러는 거야 진짜? 캠핑하면 솔직히 숙박업소도 잡을 필요도 없고 증거도 안 남으니까 딱이지. 그런 사람들이 다 있냐? 진짜. 봐봐. 사진. 우와. 우리 비노 오늘도 아주 신났네. 귀엽다. 오, 와인도 마시나 본데? 와인? 와인? 비노 아빠는 와인 마시면 머리 아프다고 안 마시는데? 여기 와인 잔뜩 있네. 캠핑 갔다고 분위기 좀 내려나 보다. 근데 느낌 싸하다. 처음 알게 된 캠핑장 불륜 얘기에 그저 기가 찰 따름이었고, 그러던 어느 날 찜찜한 상황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지? 왔어?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비노 기분 엄청 좋아 보이네. 고생 많았어 여보. 잠자리 많이 불편했지? 캠핑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우리 비노가 제니랑 잘 놀고 좋은 공기 마시고 오니까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비노 얼른 가서 씻어. 진짜. 참, 당신 와인 마셔? 당신이 보내준 사진에 와인이 있던데. 아, 그거 원욱이 거. 걔가 소주파 같이 보여도 완전 분위기 파거든. 나 좀 씻을게. 응. 뭐지? 이 불냄새는? 모닥불 딱 피워놓고 멍 때리면서 불멍도 하고 바람도 피고 낭만도 찾겠다는 거지. 여보, 당신 혹시 모닥불 피웠어? 아니, 그거 위험해서 안 피우기로 했잖아. 왜? 그치? 아, 근데 당신 옷에서 불냄새 나는 것 같아서. 뭐 주변에서 핀 불냄새가 배긴 거겠지. 뭐지? 여기선 안 나는데. 또 뭘 묻혀왔어? 똥까지 튀었네. 남편의 몸에 배인 불냄새와 불똥의 흔적,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쳤지만 이상한 흔적들은 이후에도 곳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늦었어, 얼른 가자. 너 이게 뭐야? 사탕? 아유 진짜. 뱉어봐봐. 이게 뭐야? 왜 이런 플라스틱을 물고 있어? 와인 코르크막이랑. 이런 건 또 어디서 났어요? 아유 진짜. 아 늦었다. 얼른 가자. 점점 느낌이 쎄하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곳곳의 흔적은 이후에 알게 될 엄청난 사건의 단초였대.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옳지. 잘 다녀와. 운전 조심해. 갔다 올게. 지금 아내 행복 지수 너무 높은데 누구야? 저기요. 저기요. 차윤진 씨 맞죠? 누구세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우리 원욱 씨 결혼식 때 잠깐 뵙고 처음이죠? 아마 그럴 거예요. 안 그래도 한번 뵙고 싶었어요. 원욱 씨 아니었으면 저희 애랑 남편은 캠핑 같은 거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할 거 없어요. 오히려 그 인간이 현진 씨한테 감사해야죠. 네? 원웅이가 걸렸어. 오늘 찾아온 이유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 인간 지금 캠핑장에서 바람 피는 것 같아요. 아유. 바람이요? 그 옆에서 비누 아빤 친구 바람 눈 감아주고 알리바이 대주고 있는 상황 같고요. 어떻게 캠핑장에서? 그렇게 그녀는 제게 그동안의 소가리를 털어놓았고 바람을 의심하게 된 사건에 대한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인간 여자만 보면 눈 돌아가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나 몰래 바람 피다 걸려서 이혼 도장을 찍네 마네 그런 적도 여러 번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애를 데리고 주말에 캠핑을 가겠대서 이 인간이 이젠 정신 차리고 아빠 노릇을 좀 하나보다 했는데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애들 자니까. 아유, 진짜. 이 인간이 애는 친구한테 맡겨두고 애들 자는 사이에 캠핑장에서 만난 여자랑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야옹. 짠. 이거 너가 좋아하는 거 맞지? 오빠. 다시 봐봐. 우리 2주 만이야? 2주 만. 벌써. 벌써? 3병 먹었어. 열불이 난다. 그 정신 나간 인간. 그걸 또 애한테 들켰더라고요. 간다. 어찌나 피가 거꾸로 솟는지. 원욱 씨도 나쁘지만 이 사람도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비누 아빠가 무슨 죄겠어요. 나쁜 친구를 잘못 사귄 게 죄죠. 어쨌든 아내분께는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증거 확보해야죠. 가야지 그럼. 그치. 지금은 애한테 들은 증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직접 그 캠핑장에 가보려고요. 저도 같이 가요. 저도 가서 둘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요. 그렇게 친구의 바람을 눈 감아준 남편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고 증거 확보를 위해 달려간 캠핑장에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네요. 대체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바람 필 생각을. 원래 바람 피는 사람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죠. 그러니까. 시간이 됐다 원우가. 자, 얘들아. 이제 자야지. 일로 와봐. 오늘 재밌게 놀았어? 네. 오늘은 아저씨가 아주 무서운 얘기 해줄게. 오늘은 저녁 귀신이다. 들어가자. 자자자자자자. 자, 조심. 자, 안 깨고 코 자기. 신발 벗고. 오늘은 애들하고 잘만 놀아주시네요. 누워. 이런 분위기에선 절대 그런 짓은 못할 것 같은데. 오늘은 여자랑 약속을 안 잡은 건지. 자, 자야 돼 이제. 응? 자야지. 아무래도 나를 잘못 잡은 것 같네요. 남편 어디 가? 어딜 가는 거지? 짐가방까지 들고? 다른 전 텐트 아이 가네. 지금 가방까지. 한번 따라가 보죠. 그렇게 남편의 뒤를 쫓아
캠핑장에서 조금 떨어진 남편의 차가 주차된 곳으로 가게 되었고, 이후에 보게 된 남편의 행동은 다소 의아했어요. 저게 대체 뭐 하는 거죠? 두고 보면 알겠죠. 캠핑장 근처의 으슥한 곳으로 가 차를 개조하기 시작하는 남편. 이 상황에 그저 의아하기만 했고, 잠시 후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제겐 그저 이동수단이었던 차는 한순간 생각지도 못한 감성 돋는 아늑한 집처럼 바뀌어 있었고, 차의 변신에 얼떨떨해졌어요. 저 전구 짝 있고요. 차가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요즘 유행하는 차박이네요. 차박이요? 요즘 캠핑하는 사람들 저렇게 차를 예쁘게 꾸며두고 집 대신 저 안에서 잠을 잔다더라고요. 그럼 저 사람은 여기서 혼자 자려고 왔다는 건가요? 혼자? 불 피우기 시작했어. 좋네. 혼자 차박을 하려는 남편에 대해 의아함이 들던 그때였어요. 뭐야? 오빠. 오늘도 힘들었지? 헐. 보고 싶었어. 진짜? 남편 친구의 불륜을 쫓다보게 된 내 남편의 불륜 현장. 눈앞의 광경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솟구치는 분노로 남편 앞에 나타나려는 순간, 그렇지. 그치, 막아야지. 뒤집어 엎고 싶은 그 심정 알겠는데 이럴 땐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에요. 어디까지 가나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뛰어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지. 결국 이 기막힌 상황을 참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제가 알던 남편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는 남편을 지켜보는 일은 끔찍함 그 자체였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으세요.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니까 싫다. 왜 자기야? 우리 자기랑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은데 이 테이블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잖아. 아예 눈이 돌았네. 몰라. 모르겠지. 가르쳐줄게. 저 떨리는 거 봐. 아유 정말. 뱉어봐봐. 이게 뭐야? 왜 이런 플라스틱을 물고 있어? 이런 건 또 어디서 났어? 뭐지? 이 불냄새는? 불똥까지 튀었네. 그제서야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 모두 남편의 외도 증거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조각이 맞춰지는 거. 눈앞의 두 사람은 볼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오늘 하늘에 별도 참 많다. 너무 이뻐. 내가 하나 따줄까? 아유 씨. 까짓것. 따준다. 아 진짜 못 말려. 역시 자기는 너무 낭만적이야. 사랑해. 자긴 나한테 사슴 같은 여자야. 내 마음을 녹여. 와, 아주 주접들을 떨고 재밌지? 정말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네요. 자기야, 나 춥다. 추워. 아, 춥다. 여기 있네. 짜자잔. 애기 무릎 아 닦는 진아. 그 담요. 무릎 담요는 비너 추워하면 덮어주면 되고,
고마워. 어때? 따뜻하지? 따뜻하다. 고마워. 저때 이제 눈이 뒤집히죠. 자기야, 별도 있고 자기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낭만적이야. 저 하늘엔 별들만 있는 게 아닌데 내 마음엔 자기만 있을까? 자기야, 우리 그만 들어갈까? 그럴까? 잠깐만. 마셔. 와인 막 원샷하고 난리 났어. 가만. 어떻게 된다고? 아 진짜? 가자. 아, 짓밟혔어. 오 좋다. 빨리야. 저게 또 저렇게 내려가. 내가 갑자기 캠핑 생각한 거 당신 때문이야. 배신감이 완전. 찍어야지. 여보. 개체에 이어서 촬영. 그렇지. 당장 나와. 빨리 안 나와? 니들 낭만 찾아 별 보러 여기까지 와서 이 짓거리 하나 본데 그 별 내가 보여줄게. 이제 별 좀 보여? 너 유부녀지? 그걸 어떻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그냥 떠본 거지. 일단 너 닭살 떠는 거랑 주접 떠는 동영상 핸드폰에 다 저장돼 있으니까 신랑한테 상간녀 소장 잘 받아보시라고 해. 원욱이 전화인가 본데. 어? 전화 받네? 뭐해? 재미 좋아? 별은 샜고? 아, 이 자식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벌써 선수 다 됐어. 이 형님이 키운 보람이 있어. 너 다음번 내 차례 땐 방 제대로 봐야 된다. 우리 제니 지 엄마 닮았어. 눈치가 백단이잖아. 나 혼자 이 긴 김밥을 뭐하고 보내자고 이 자식아. 혼자 재미 보지 말고 좋은 아이디어 좀 내봐. 어? 내가 아이디어 줄게. 이 긴 밤을 어떻게 보낼지 거기서 딱 기다려. 그래, 딱 기다려. 남편과 친구 사이에 오가는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바람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앞장서요. 이 둘의 끔찍한 우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두 사람 바람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당신이 캠핑장 와서 각자 여자 꼬시고 놀자고 비나무 부추겼지, 그지? 아, 뭔 소리야? 재영이 애가 재택의 해외 출장에 주말에 애인 만나러 갈 핑계가 없대잖아. 어? 그래서 나는 그냥 아이디어만 준 건. 대박. 애인이 원래 있었어. 애인? 그럼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랑 바람 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애인 만날 핑계 찾느라 캠핑장에 왔다는 거야? 그게
누님 이 자식이 먼저 애들 데리고 캠핑장 가서 자면 집에서 무조건 내보내준다고 한 번씩 품앗이로 애들 봐주자고. 그렇게 두 사람의 우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애초에 세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 계획은 그저 기가 찰 따름이었습니다. 아휴, 요즘 애인이랑 어떻게 만나냐? 응? 만난 지 100일이면 한참 불탈 텐데. 안 그래도 미치겠어. 전엔 외근 해외 출장 핑계 대면서 만났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 그런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봐도 잠깐 보고 헤어져야 되니까 서로 너무 아쉽다. 그래서 내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거든. 요즘 캠핑이 대세잖아. 어? 집콕하는 애들 때문에 와이프들 폭발 직전이고 애만 데리고 캠핑을 간다? 그럼 무조건 오케이거든. 그럼 일단 애를 데리고 나와. 그런 다음 너랑 나랑 품앗이를 하는 거지. 품앗이? 한 명이 애 봐주면 한 명은 애이랑 별을 보고 요즘 핫한 차박하면서 1박! 이 일 한다는 거지. 아, 내 머리에서 나왔지만 너무 기가 막히지 않냐 진짜? 어? 차 안에서 별 보러 가지 긴긴 밤을 너무 낭만적이지 않니? 오, 야야, 나 그럼 차부터 큰 걸로 바꿔야 되겠네. 그동안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빠 노릇한다고 노력하는 모습 보면서 달라졌다고 좋아했는데 원래 이렇게 저지른 사람이었어? 당신 애까지 파네? 아 여보, 차라리 모텔을 가지 왜 하필 차 안이야? 나랑 애가 타는 그 차 안에서 어떻게 그런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있냐고. 그래. 아 그게 그 친구는 모텔에 도저히 못 가겠. 야, 어머. 아주 그냥 진짜 배려 왕이시네. 아유. 죽을 질 졌어.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이런 바람 정말 처음이야.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정말이야. 만난 지 100일 좀 지난 게 다야. 당신도 알잖아. 나 답답할 정도로 일밖에 몰랐어. 근데 오누기 저 자식이 지가 다니는 자전거 동호회에 바람 쐬러 가자고 꼬시더라고. 거기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지가 바람필 때 알리바이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날 꼬셨더라고. 평생 일만 해서 난 진짜 이런 세계 까맣게 몰랐는데 저 자식이 날 꼬셔가지고 진짜 눈이 확 돌았나 봐. 그동안 날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빈 엄마. 아이, 현진아, 나 진짜 잘못했어. 낭만적인 곳에서 벌어진 남편의 끔찍한 일탈. 나쁜 친구의 꼬임에 넘어간 한순간의 실수로 한 번쯤 눈 감아줘야 할까요? 하지만 자신의 불륜에 아이까지 끌어들인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그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이 말하길 그 산은 우리 가족의 노다지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리스 사업을 하는 남편의 VIP들이 그 산에 모여 있었거든요. 아, 가야겠네. 날씨 좋다. 이 공기. 상큼해.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자, 모이세요. 왔어. 아, 우리 타는 사람들의 이 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예쁜 여사님들, 다들 오늘도 아주 조심히 그리고 힘차게, 우리 구호 외치고 올라갈게요. 자, 백두산. 백두산까지 두 발을 나서 산으로. 자, 갑시다. 오늘도 남편은 그곳으로 향합니다. 위험하고 매혹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첩첩산중으로. 뭘까? 첩첩산중. 그래서 남편은 오늘도 등산 갔고? 가볍게 아차산 찍고 온다고 7시부터 나갔어.
자기 주말에 너무 심심하겠다. 아유, 심심할 새가 어딨어. 애 아빠 등산복 빨래하고 이따가 백화점 가서 산악회 회원 생일 선물 준비하고 그리고 저녁거리 장 봐서 밥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하루가 후딱이야. 회원들 생일 선물까지 자기가 챙겨? 그 회원들 인맥으로 계약한 차가 한 달에 몇십 대인데. 그 산악회 괜찮네. 그러니까. 괜찮네. 챙겨야겠네. 네. 내 남편이 거기서 바람나도 눈 감아 주겠다 난.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그 학원 있잖아. 산악회 인맥으로 우리 예린이 집어넣고 나니까 내가 진짜 그 생각 들더라니까. 아 맞다. 내 조카가 이번에 그 학원 레벨 테스트 받을 건데 그 원장한테 자기가 얘기 좀 잘해주면 안 될까? 그래? 알았어. 그래, 내가 다음에 또 연락할게. 아. 비닐에? 뭐야? 뭐야? 단건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이 이런 거 왜 맨날 갖고 와? 고구마. 왔어? 늦었네. 저녁은? 먹었어. 예린이는? 아직 학원. 얼른 씻어. 뭐야 그 상처? 뭐가? 등에 상처 났잖아. 손톱에 긁힌 것 마냥. 산에서 토끼 잡으려다가 나뭇가지에 쓸려서 그래. 갑자기 웬 토끼 사냥? 그냥 하도 예뻐서 그랬어. 뭐? 예뻐서 토끼를 잡는다고 말이 안 되지. 아유, 조심 좀 하지. 뭐야?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등산복.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거기까지였죠. 진짜. 남편이 가지고 온 거 먹는 거야? 왜? 그걸 왜 먹어? 고구마? 나 이거 버리려고 봤더니 멀쩡하길래. 근데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되게 맛있다.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그 흔적들이 어떤 의미의 신호였는지요. 뭘 이런 걸 다 갖고 왔어. 그냥 차 한잔 하자니까. 에이, 어떻게 그래. 덕분에 우리 조카 학원 테스트 합격했는데. 우리 예린이 하늘하면 사족을 못 쓰는데. 잘 먹을게. 다. 어머, 자기 무슨 식당에? 들어갈 데가 없이 꽉꽉 찼네. 산악회원들이 보내준 거. 너 이따가 갈 때 좀 가져가. 자기 그 산악회 덕에 진짜 먹고 살 걱정 없는 거 많네. 목마르지? 이거 좀 마셔. 친구가 뭘 안 와봐. 왜 웃어? 아니, 나 사실 며칠 전에 애 아빠랑 교회로 드라이브 갔다가 갑자기 불꽃 튀어서 모텔 갔거든. 그런데? 있는 분위기 없는 분위기 다 잡고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참, 남편이 냉장고에서 모텔 음료수 챙겨가지고 나오는 거야. 글쎄 뽕 뺀다고. 모텔 음료수? 이런 음료수 모텔 음료수잖아. 간만에 분위기 좋았는데 산통 깨져서 내가 진짜. 저게 모텔 음료수. 뭐 이런 음료수가 모텔에만 있는 건 아니고 운동하다 보면 달달한 음료 땡기니까. 예린 아빠 단 거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다. 네, 여보세요?
네? 헐, 병원 응급실. 여보! 아이고 산에서 여보! 아니 어쩌다가 산에서 떨어진 거야? 여보, 아니 얼마나 다친 거야? 팔 부러진 거야? 얼굴은 이게 또 뭐야? 부러진 건 아니야. 그냥 비가 와서 미끄러진 거야. 아, 괜찮아. 또 이렇게 놀라. 환자 보호자분 되세요? 아, 네. 저희 남편 상태 어때요? 많이 다친 건가요?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가벼운 찰과상이랑 손목에 인대가 살짝 늘어난 정도예요. 다치기는 여동생분이 좀 더 다치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여동생이요? 누구 여동생이요? 근데 느낌 싸하다. 아, 그게 저기 여보, 그게 환자분께서 같이 등산하다가 추락하신 분이 여동생이시라고. 외아들인 남편에게 뜬금없이 여동생이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여보. 여보. 안녕하세요. 혜리 씨? 응? 아는 분이야? 또 아는 사람이야?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여잔 그러니까 한 달 전 물통 챙겼어? 챙겼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요. 제수씨 고모님 지난주에 보험 계약하셨어요. 언제 한번 식사 대접 해드릴 테니까 태산이랑 같이 나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알겠어요. 연락 주세요. 여기요, 사모님. 아, 그냥 배송 보내주시지. 무겁게 들고 오셨어요. 온 김에요. 매달 잊지 않고 주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애 아빠 고객 계약 연결된 것만 해도 몇 건인데 제가 더 감사하죠. 서로 윈윈하자는 뜻에서 소개해드린 건데요, 뭐. 서로 오래 감사하는 걸로 해요, 그럼. 좋아요. 오랜만에 만난 산악회 회원들과 훈훈한 덕담과 감사 인사가 오가는 그때 아이, 언제 한번 다시. 누구? 아, 신입 회원이에요? 사모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눈에 봐도 다른 산악회 회원들과는 결이 달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한 냄새가 났달까요? 총무님 와이프분은 어떤 분이실지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생기셨구나. 아, 예쁘장하시다고요. 젊었을 때면. 저기, 나 갈게. 나 가야 될 것 같아. 가볼게요, 사모님. 네, 저희 갈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총무님, 같이 가요. 뭐야, 저거. 심상치 않은 옷차림하며 남편에게 바짝 붙어있는 꼴하며 신경 쓰여서 슬쩍 떠봤더니 남편은 원래 좀 물색 없는 또라이라며 아무 사이도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더군요. 아니 어쩌다 아무 사이 아니란 여자랑 단둘이 비가 오는 날 깊은 산속에서 조난을 당한 건지. 여동생이라고? 혜리 씨가? 친한 여동생이라고 했는데 의사가 잘못 알아들었나 봐. 보호자분? 네. 지금 구급대원이 조난 장소 근처에서 물품 수거하신 거 가져왔대요. 안내 데스크로 가보세요. 네. 뭐 나오나 한번 보자. 여기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순간 너무 어이없다. 네가 했었어야지. 근데 말을 왜 안 들어? 진짜 어떡하냐고. 여보. 미안해. 차라리 죽지 그랬어? 어? 차라리 산에서 굴러떨어져서 죽지 왜? 아, 여기 아파. 나한텐 또라이 같은 여자라고 욕할 땐 언제고 그런 또라이 같은 년이랑 산에서 그짓거리한 당신은 뭔데? 어? 발정난 개또라이! 이 나쁜 놈아!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배신할 수가 있어? 어? 널 어떻게 살라고? 여보, 그 진짜 술김에 실수였어. 어? 여보. 나 더러워 미치겠어. 당신 그 산악회 내가 다니지 말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 어? 거긴 그런 데 아니라며. 아이고, 회원들은 진짜 몰라. 그거 모르는 일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 게 산만 타는데 당신만 그짓거리 했다고? 아, 진짜 술김에 딱 한 번이었다니까. 딱 한 번. 어? 똑바로 얘기해. 당신 등에 상처 난 것도 걔지? 아니야. 그거 나뭇가지 긁힌 거야. 그거는 진짜로. 끝까지 거짓말을. 아니, 정말 아니라니까. 어? 내가 이만하게 왜 거짓말을 해 당신한테. 나 진짜 남편은 끝까지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다며 그 여자와는 실수였다고 우겨댔습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죠. 우리 남편이랑 얼마나 만났어? 그건 전화로 이미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딱 한 번뿐이었다니까요. 너랑 내 남편이 모텔에서 즐긴 증거가 우리 집 냉장고에 쌓여있는데 자꾸 발뺌할래? 내 남편 등에 손톱 자국도 너지? 나보라고 일부러 남겼니? 손톱 자국이요? 아... 웃어? 그래, 너 법정 앞에서도 그렇게 웃나 보자. 아, 저기... 뭘 어쩌시려고요? 바른 대로 말하면 정상 참작해주려고 했는데 너 하는 짓 보니까 못 쓰겠다 정말. 상간죄로 소송 걸 거야 너한테. 내가 왜요? 왜? 왜라고 했니? 내 남편이랑 바람핀 년이 너밖에 더 있어? 있어요! 뭐? 아니, 나보다 더 나쁜 년이 있는데 아니, 왜 나한테 이래요? 뒤통수를 한 대 세게 갈겨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와우. 남편에게 여자가 더 있다뇨? 환장한다 정말. 무슨 소리야? 솔직히 저는 3번 정도 만났고요. 아니, 그 여자는 3년째라고요. 와, 뭐? 3년? 그게 누군데? 누구야? 아니, 누군지 말하면 소송 안 할 거예요? 뭐? 소송 안 한다고 약속하면 그럼 말할게요. 알았으니까 빨리 말해. 아, 그 이름이 뭐더라? 아, 얼굴만 아는데. 아, 맞다. 이 여자예요. 남편과 3년이나 바람을 피운 그 여자는 바로 백송이 이 여자? 네. 저는 진짜 제 쇼핑몰 등산용 레깅스 홍보하려고 그 산악회 가입했던 거거든요. 아, 근데 이 여자는요. 나왔어. 10분 남았어. 10분. 화이팅.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다가 총무님하고 친해져서 외제차 리스 계약하고 밥 몇 번 얻어먹고 그러다 호감 생겨서 2-3번 데이트했던 딱 그런 사이였어요. 이 여자하고는 무슨 사이인지도 몰랐고요. 둘이 한번 찍어줄게. 둘이 포즈 한번 찍어, 포즈. 이렇게 할까? 자, 하나, 둘. 언니,
저 쌍토끼는 뭐야? 뭔데 저렇게 나대? 뭘 몰라서 그래. 가르쳐야지. 자, 사진 찍읍시다. 사진. 아, 배고파. 빨리 와. 자, 좋아요. 너도 빨리 와. 아, 알았어. 셋 하면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제 밑에 내려가서 시원한 막걸리하고 사장하고. 아, 좋지. 근데 우리 산 중턱에서 왜 맨날 헤어져요? 정상 안 올라가요? 혜리 씨, 우린 정상 안 올라가. 정상 안 올라간대. 왜요? 아니 오늘 산 정상에서 인증샷 찍으려고 삼각대까지 챙겨왔는데. 볼까? 혜리 씨는 진짜 모르는 걸까? 모른 척하는 걸까? 뭐야 저 아줌마? 아니 다들 왜 이렇게 걸음이 빨라? 어디 간 거야? 산 중턱에서 나왔어. 사이사이. 뭐야? 둘이 왜 거기서 나와? 오빠, 설마 지금 이 아줌마랑 바람 피는 거야? 혜리 씨 웃긴다. 이 산에 바람이 어딨니? 어제는 자기 애인 했으면 오늘은 내 애인 하는 거지. 그게 여기 룰이야. 네? 알고 보니까 그 산악회 산 말고 다른 걸 타는 게 목적인 산악회였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 여자 백송이랑 총무님은 서로 파트너 바꿔가면서 노는 공식 산토끼와 사냥꾼 커플이었고요. 산토끼와 사냥꾼? 야한 화장을 하고 남자를 꼬시러 산으로 오는 여자를 산토끼, 그리고 그런 여자를 사냥하는 남자를 사냥꾼. 자기들끼리 그렇게 부르던데요? 아, 그리고 전 총무님한테 기껏해야 밥 몇 번 얻어먹은 게 다라고요. 아, 근데 그 여자는 다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용돈 받는다니까요? 돈도 받았다고? 네! 아니, 각자 볼일이 끝나면 여자 회원들한테 용돈을 주는 게 뭐 그 산악회의 암묵적 규칙이라나 뭐라나.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니, 너도 나도 다 용돈 받길래 아니 뭐 저도 장난으로 총무님한테 용돈 좀 달라고 했더니. 자기 거기 서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자기가 산악회에 대해 뭘 몰라서 몇 가지 좀 알려주려고. 저도 이제 다 알아요. 여기 불륜산악회잖아요. 그거 말고 자기가 벌써부터 용돈 받을 그런 급은 아니지 않아? 레벨가 있구나. 급? 무슨 급이요? 나 태산 씨랑 3년째인 건 알지? 우리가 그동안 주고받은 고객이 얼마고 선물이 얼마고 정이 얼만데 고작 한 달도 안 된 자기가 뭘 했다고 용돈을 달래? 여기 이 여사님은 우리 회장님하고 2주년 때 벤츠 하나 받았고, 여기 이 여사님은 기획부장님이랑 1주년 때 백 하나 받았어. 최소 1년은 서로 신뢰를 쌓아야 비빌 수 있는 자리라고. 알아들어? 덩 남자가 꼬시고 싶은 등산로 입구에 고구마 들고 서서 발목 밑단 접은 아저씨들이나 찾아. 등산복 택도 안 뗀 게 어디 단계도 없이 벌써부터 발목 밑단? 아, 이거 봐. 아무것도 모르잖아. 발목 밑단 접어 올리면 애인 없다는 신호란다, 아가야. 뭐래 진짜. 꽃뱀 단체야 뭐야. 뭐? 계속 이렇게 우리 산악회 위계질서 어지럽힐 거면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너 같은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물 흐려지는 거 난 싫거든? 저도 싫거든요. 전 여기 좋아요. 오빠도 좋고. 아, 오빠도 언니 같은 아줌마보단 내가 더 섹시하고 좋다던데. 내일은 나도 산에서 해봐야겠다.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뭐? 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 여자 총무님 포함해서 거기 회원 남자들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사귀면서 가맹점 고객 늘리고 백 받고 용돈 받고
그러면서 여왕 노릇하면서 사는 여자예요. 아니 이러니 제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아무튼 얘기해 드렸으니까 소송 안 하실 거죠? 그 여자에게서 모든 전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니 홍삼 뺀다. 홍삼 뺀다.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신호들이 하나둘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걸 왜 먹어? 나 이거 버리려고 봤더니 멀쩡하길래. 근데 이거 어디서 났어? 정 남자가 꼬시고 싶은 등산로 입구에 고구마 들고 서서 발목 밑단 접은 아저씨들이나 찾아. 뭐야 그 상처? 산에서 토끼 잡으려다가 나뭇가지에 쓸려서 그래. 갑자기 웬 토끼 사냥? 그냥 하도 예뻐서 그랬어. 이 모든 신호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모조리같이 그것도 모르구나. 여기요 사모님. 매달 잊지 않고 주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서로 오래 감사하는 걸로 해요 그럼. 저걸 또 계속 먹었던 나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게 막 피가 거꾸로 올라올까. 그치, 구역질 나지. 구역질 나지. 절 눈앞에 두고 바보 취급한 남편과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래? 자기 선물 잘 쓸게. 땡큐. 내가 더 고맙지. 바람 세게 해줘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조강지처밖에 없지? 내가 이번 일 겪으면서 자기만한 여자 없다는 걸 내가 뼈저리게 느꼈다. 미안해. 그러니까 여자 가려가면서 놀아. 무조건 어리다고 해볼래 하지 말고. 야, 그럼 어떡하냐. 그런 야한 레깅스 입고 들이대는데. 그래서 그 산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힘 좀 쓰셨어? 얼마나 대단히 힘썼길래 글렀다 나자? 그렇게 좋았어? 나보다 더? 아픈데 또 찌른다. 벌 받았잖아 그래서. 응? 마시고 정신 차려 변태산 씨. 땡큐. 이런 것도 이제 너무 싫어 어떡해. 어디야? 고객이랑 얘기 중이야. 왜? 토끼랑 노는 중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오늘도 산토끼 잡으러 오셨어. 사냥꾼 씨. 어떻게 알고 온 거야? 토끼 잡는데 얼마나 정신 팔렸으면 와이프가 뒤바른 것도 몰랐을까? 참 잘도 깊숙한 데 있는 모텔 골라 잡았더라. 덕분에 찾느라고 좀 헤맸어. 여보, 저기 있잖아. 그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아무 짓 안 했어. 그 등산 끝나고 그 송이 씨가 어지럽다 해서 잠깐 데려다 준 거야. 아유 정말. 당신이 여자 기둥서방이라며? 볼일 마치고 현금으로 100만 원, 200만 원씩 용돈 쥐어준다던데 오늘은 얼마 줬어? 여보 지금 해리 말 듣고 일어나 본데 걔 말 믿지 마. 지가 살려고 그냥 뭐 아무 말이나 막 지어낸 거야 걔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입만 열면 거짓말이 튀어나오지? 내가 지금 혜리게 불러? 사자 대면해?
혼자 사는 이혼녀 안타까워 죽겠디? 그래서 몸도 주고 돈도 줬니? 설마 대리점도 차려준 거야? 저 여자 굶어 죽을까봐 우리 집에 녹죽 배달시킨 것도 모자라서 내 옆구리 찔러가지고 친구들까지 고객으로 소개시키게 만들어! 진짜 갖고 노는구나. 아, 서로 윈윈하는 관계? 더러운 불륜 주제에 뻔뻔하게 잘도 내 앞에서 더러운 불륜? 니들 그 산악해서 돌려가면서 사귄다며. 어제는 네 애인, 오늘은 내 애인. 짐승들도 더러워서 그런 짓은 안 하지. 참. 내가 총무님 앞이라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듣기 거북하네. 아까부터 남들과 똑같은 불륜으로 자꾸 매도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요, 나한테. 끝까지 미안하단 소리를 안 해? 뻔뻔스럽게. 니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뭐? 여보, 그만하고 집에서 나랑 얘기하자. 어? 자기, 가만 있어봐.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요, 최영신 씨?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최영신 씨? 야! 뭐? 보자 하니까 야, 내가 너보다 한 살 더 많아. 어디서 함부로 야래? 미치겠다. 열받는 건 알겠는데 난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그 산악회 내 삶의 터전이거든. 차 파는 놈한테는 고개 물어다 주고 보험하는 놈한테는 사돈의 8종까지 팔아주고 학원 원장한텐 애엄마들 부탁 들어주라고 온갖 알랑방기에 내 돈까지 써댔어. 네 새끼도 그렇게 학원 넣어준 건 아니? 말 다 했어 지금? 아니, 다 못했다. 막말로 꼬신다고 고구마 주니까 좋다고 받아먹고 아랫돌이 간수 못하는 네 남편이 더 잘못이지. 적어도 난 배우자랑 자식은 없어. 어쩜 하나같이 와이프들은 여자만 조지나 몰라. 정작 지 배신한 남편은 감싸돌고. 그러니까 네가 뒤통수나 맞는 거야. 아니 너무 나쁘다. 너무 분했습니다. 어쩜 저렇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적반하장일 수 있는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수하고 싶었죠. 아이고. 야! 이 소장 뭔데? 뭐긴 뭐야. 상간죄 위자료 청구 소장이지. 야, 이 치사한 년아. 내 고객들한테 소문내서 줄줄이 거래도 끊어놓고 위자료 3천만 원까지 내놓으라고? 내가 3천만 원이 어딨어? 왜 없어? 그동안 우리 남편한테 용돈도 받고 내가 녹즙값도 꼬박꼬박 붙여줬잖아. 내 돈 번 거 아니었어? 당장 상간소송 취하해. 안 그럼 너 진짜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뭐? 가만 안 두면 어쩔 거냐고. 이게 진짜. 산토끼 퀸이라길래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야! 정 낼 돈 없으면 와서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하시던가. 그러면 위자료 깎아줄 의향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그 여자에게 어느 정도 안갚음을 했다 싶었지만 또 불안해. 며칠 뒤 복수는 태산보다 더 큰 복수로 되돌아왔죠. 성준아. 야, 너 대체 마누라 단속 어떻게 시킨 거냐? 너도 송희 씨한테 연락 받았냐? 그래. 아주 독이 바짝 올라서는 그동안 우리랑 바람핀 증거 자료를 싹 다 와이프한테 푼대잖아. 너 이 사태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지금 와이프랑 얘기 중이거든. 아, 됐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 연락하지 말고 이번에 우리 회사 법인차 계약도 없던 걸로 해. 야, 얌마. 야, 그건 다른 얘기지. 계약을 왜 물러? 지금 이 상황에 너랑 계약하게 생겼냐? 너랑 계약하면 가만 안 둔다는데 그 여자가? 저런 식으로. 남의 가정까지 똥물 그만 튀기고 네 가정이나 단속해. 아, 끊어. 야, 성준아. 야! 진짜 씨. 계약까지 물은데? 아니 자기들이 잘못해놓고서 왜들 난리야? 왜들 난리? 왜들 난리?
지금 당신 하나 때문에 산악회가 초토화됐는데 왜들 난리? 자업자득이지. 자업자득? 그래, 그 자업자득이라 내 회사 망하게 생겼어. 그 산악회에서 연결해준 그 계약이 몇십 건인 줄 알아? 내가 그 산악회에서 신뢰 얻으려고 얼마나 공들였는데 그 덕에 먹고 살았으면서 내 믿음의 벨트를 아주 싹둑 잘라? 당신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뭘 어쩌긴 어째. 다시 시작하면 되지. 시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봐, 예린 엄마. 당신 딸 예린이 학원도 잘리게 생겼어. 당신 입으로 뭘 했어? 그 학원 서울대 보장해준다며. 어? 당신 딸 성적 올라서 좋아할 땐 언제고 다 앞길 망칠 거야? 어? 딸 가지고 협박을 하냐. 소송 취하하고 송희 씨한테 사과해. 당신 미쳤어? 내가 왜? 왜긴 왜야. 당신이 불 질렀으니까 직접 수습해야지. 송희 씨가 소송 취하하고 당신이 직접 자기한테 정식으로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대. 정신적 피해 보상에 고객 명단 이런 것까지 위자료 달래는 거 내가 간신히 달래서 그 정도로 마무리 한 줄이나 알아. 아유, 수고하셨네 정말. 당신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야. 내가 지금 밥줄 끊기게 생겼는데 자존심이 중요해 지금. 여보! 영신아, 나 제발 한 번만 부탁하자. 어? 내가 이렇게 빌게. 어? 야, 솔직히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지금 받은 게 얼마냐? 생각을 해봐. 그 회사 살려줬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 예린이 잘 가르치고 있잖아. 어? 당신이 그 여자한테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그 여자 고객들한테도 가서 아니라고 얘기만 해주면 돼. 어? 나만 사랑이 끊으면 되잖아, 나만. 왜 우리 식구 밥줄까지 끊으려고 해, 왜? 미친. 이렇게 뜰 테니까 나 한 번만 살려줘. 어? 한 번만 살려줘. 정말 이 환자갈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망할 놈의 산악회가 제 가정을 소나기 위에 쥐고 흔드는 것도 모자라 제 자존심까지 짓밟고 있습니다. 남편의 밥줄을 쥐고선 절 협박하는 상간녀와 그녀가 놓은 덫에 걸린 남편. 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타로점. 네. 지금 만나는 남자를 생각하면서 왼손으로 끌리는 7장 뽑으세요. 그날 아내가 그 카드만 뽑지 않았더라면 제 운명은 달라졌을까요? 오. 정말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네. 왜요? 만약 두 사람 결혼하게 된다면 처참하게 상처받고 버림받을 거예요. 이 카드 속 남자처럼. 왜? 네? 어떡해. 저 그 사람 없이는 안 되는데.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네요. 두 사람의 인연운에. 그게 뭔데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을까요? 의리의리한 여자들. 한창 행복해야 할 신혼 8개월 차. 저는 지금 의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딴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단 의심을요.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서 저녁 알아서 챙겨 먹어요. 그래서 몇 시에 올 건데? 9시, 10시? 너무 늦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떡해. 올해가 8주년인데. 8주년? 올해가 유기견 봉사 모임 8주년이거든. 그래서 오늘 무지 바쁠 것 같아. 아, 근데 그렇게 입고 갈 거야? 응? 아, 근데 봉사활동하러 가는 거 지금 너무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행사잖아, 행사. 끝나고 저녁 식사도 있고. 그래. 여보, 나 스타킹 어떤 색깔 신을까? 글쎄, 난 모르겠네.
애들이 데리러 왔나 보다. 나 스타킹 신어야 되니까 자기가 문 좀 열어줘. 땡큐. 네. 절친한 친구들과 함께한다는 봉사 모임의 분위기가 뭐랄까 묘하게 이질적인 냄새를 풍기거든요. 나이트 가는 느낌인데. 다들 한꺼번에 오셨네. 정신이는요? 아, 금방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유기견 보호소에 가는 게 맞아요? 네. 왜요? 아니, 개털도 많을 거고 부전 일도 많이 할 텐데 옷이 좀 영 불편해 보여서요. 아, 이거 편한데? 어머, 갑자기? 이 옷 어때요? 예쁘죠? 네, 네, 예뻐. 아, 티즈 좀 왔어? 자기, 집 잘 지키고 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상황에 맞지 않는 옷차림뿐만 아니라 유기견 하나 입양하자는 걸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거절을 한다거나 걔한테 초콜릿을 먹이면 안 된다는 것도 모른다거나 8년이나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람이 맞나 의심스러웠죠. 그러다 보니 아내의 모든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심투성이었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이제 와? 2시간 전에 출발했다며. 왜 이렇게 늦었어? 우정이 남자친구 얘기 들어준다고. 미안해. 스타킹을 어땠어? 그쵸. 아, 강아지들이랑 놀아주다가 강아지 발톱에 걸려서 찢어졌어. 수색 들어갑니다. 이게 뭐지? 내 옷 가지고 뭐해? 왜? 여기 뭐가 묻었는데? 뭔지 몰라? 아, 아이스크림 먹다가 흘렸나 보다. 아, 내 정신 좀 봐. 빨리 빨아야겠다. 크게 당황하며 허둥대는 아내의 반응. 확실히 저에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봉사 모임을 정말 나가는 게 맞는지 알고 싶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 웬일이야? 세상에, 너 정신이 누구야? 자기 알아? 응, 와이프 이름 아니야? 부인 이름 정신.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나가세요. 아, 왜 이러세요? 아니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아주. 예? 저 이거 돌리기 전까지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노정씨 그녀한테 내가 당한 게 얼만데. 설마. 아니 노정씨 이거 뭐고 저 알바 아니고요. 여기서 그냥 나가세요. 왜 알바가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 다 알아야 한다니까요. 이 아파트에 그런 인간 말종 쓰레기 같은 불륜녀가 살고 있는 거. 아니 아주머니 안 됩니다. 여기 적힌 내용들이 모두 사실인가요? 반의 반도 못 적은 사실이에요. 와이프가 어떤 여잔지 모르고 결혼하셨나 봐요. 그쪽 와이프 내 남편이랑 바람핀 지 8년째인 거 알고 있어요? 네? 8년이요? 어머, 어떡해. 근데 어떻게 올해가 8주년인데. 8주년이 불륜 8주년. 아, 참 어쩜 좋아. 그쪽 와이프 8년 전에 내 남편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친구 조카라길래 안심하고 소개시켜줬는데 이것들이 둘이서 아주... 그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2년 전에요. 이맘때쯤이요. 2년 전 이맘때쯤이면 아내를 친구에게 소개받기 한 달 전이었죠. 나한텐 마지막 연애가 5년 전이라고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뭘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아주 웃긴 카페를 봤다면서요. 그래서 그 카페에 들어가 봤는데 어떤 여자가 내 남편이랑 바람 피는 것 같은 글을 올린 거예요. 설마 했는데 그 여자가 올린 사진 중에 제 남편 차가 있더라고요. 카페요? 정말 하나도 모르시네. 불륜하는 쓰레기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불륜도 사랑이네 연병 떨고 있는 인터넷 카페요. 불륜 카페요. 걔네 셋이 불륜 카페 회원이잖아요. 걔네 셋이요? 노동신이랑 맨날 붙어 다니는 두 년들이요. 그것들 집단으로 뭉쳐서 본처들 엿먹이는 게 보통 년들이 아니에요. 그래, 다 왔다 이년아. 뭐야? 사모님, 여기요. 사모님. 뭐 하는 거야 지금? 맨정신으로 사모님 뵙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요. 한잔 하실래요? 이게 미쳤나? 내가 너랑 술 한잔 마실 사이야? 너 내 남편 언제부터 만났어? 뭘 언제부터 만나? 알고 온 거 아니었어? 블랙박스 영상 봤다며. 이게 간이 배 밖에 나왔나? 어따 대고 반말이야. 넌 어따 대고 반말인데? 뭐? 아줌마가 자꾸 이러니까 우리 오빠가 바람난 거야. 우리 오빠? 삼시세끼 부지런히 밥만 차려주면 뭐해. 상식 없고 배운 거 없고 게다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나? 어디 덧대가리 없이? 개뿔도 없는 아줌마한테 내가 쫄리는 게 뭐가 있는데. 야! 이 쓰레기 같은 게 너 그 잘난 쌍판떼기로 이분아 만나니까 좋냐? 그래봤자 넌 불륜녀거든. 멀쩡한 남자 못 꼬시니까 남의 남자 껄떡대는 불륜녀! 그래, 불륜이라고 믿고 싶겠지. 근데 어떡해요? 우린 진짜 사랑인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어 미치겠어. 아줌마는 이런 감정 알아요? 하긴 알 리가 있나. 받아본 적이 없는데. 사랑도 모르는 년이. 너 오늘 여기서 그냥 못 나갈 줄 알아. 이 나쁜 년! 오늘 죽어라 진짜. 야, 이 나쁜 년아. 야, 너 죽었어. 너 죽어라. 너가 진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아니 저거 해서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그만 좀 봐라. 몇 번째 보는 거냐? 야, 나 완전 대박적으로 잘 찍지 않았냐? 카메라 감독 같은 거 할 걸 그랬나? 진단서는? 아, 맞다. 이거 봐, 작전이었어. 얼마쯤 않으려고. 전치 9주? 그 정도는 때려줘야 그 아줌마가 깨갱하지. 그리고 뭐 조금만 다쳐도 전치 3주는 기본이니까 괜찮아. 하긴 빗자루로 맞았으니까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간호사 친구 잘 둔 덕에 진단서도 쉽게 끊고 고맙다. 너도 나 걸렸을 때 도와줬는데 이 정도야 뭐.
옆에 빗자루 놔둔 게 신의 한 수였어. 누구 아이디어냐? 나. 그럼 무식한 것들은 무조건 폭행으로 뒤집어 쓰여야 되거든. 이제 어쩔 거야? 구사까지 몰다가 적당할 때쯤에 합의 봐야지. 소송 취하한다는 조건으로. 아, 지금 상간녀 소송이 걸려 있구나. 근데 어떻게 블랙박스가 걸렸지? 분명 내가 시키는 대로 집에 들어갈 때마다 SD카드 새로 갈아 끼워 넣는다고 했었는데. 남자들이 원래 좀 덤벙대잖아. 항상 걸리는 건 우리 쪽이 아니라 기남이들 쪽이라니까. 기남이들 단속하랴, 와이프들 몰래 만나랴. 우리 고생 너무 많다. 결국 합의하는 대신 소송 취하하고 증거는 싹 다 지웠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믿겨지지가 않더군요. 그런 곳이 존재하는 것도, 아내가 그 쓰레기 집단의 일원인 것도. 그 카페 주소가 뭡니까? 그 여자가 알려준 대로 아내가 가입했다는 불륜 카페는 정말 존재했습니다. 은밀한 사람. 무려 회원수가 35,000명이나 됐죠. 전 아내의 아이디로 접속해 그녀가 그동안 쓴 글을 몰래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왕성하게 올린 글, 페이지를 넘기고 넘겨 카페에 처음 가입해 올린 글을 확인해 보니 26살 미어고요. 10살 연상의 기남과 오늘부터 1일이에요. 모두들 응원과 위로 좀 해주세요. 서로 마음은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지만 기남 Y가 첫째 임신 중이라 애만 태웠는데. 오빠, 나 지금 너무 행복해. 고마워. 그리고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또 그런 소리 한다. 사랑하는 사이에선 미안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하늘은 우릴 이해해 주실 거야. 와이프 임신 중에 뭐 한 짓이야. 사랑도 죄가 어딨어. 우리끼린 당당하게 사랑하자. 응? 그래. 그러자. 어떻게 와이프한테 저기 이런 느낌으로 표정을 짓냐. 정말 사랑만 하려고 했는데 이젠 그 사랑 없이 안 될 것 같아요. 지옥불에 빠져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축하해요. 들키지 말고 부디 예쁜 사랑하세요. 우리 커플 처음 사귀던 때가 생각나네요. 두근두근. 금사는 개미지옥이죠. 나쁜 걸 알면서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짜릿한 맛에 하는 거지만. 만나고 있는 기남 Y가 너무 미워요. 애 낳았다는 이유로 함께 사는 거면서 메신저 프로필 사진은 화목한 가족인 척 떡하니 사진 걸어놓고. 기남이 진짜 사랑하는 건 저인데 말이죠. 그래서 잠자리 도중에 Y 전화 받으라고 시켜버렸어요. 스릴 완전 넘치네요. 생각만 해도 짜릿. 완전 꿀잼일 듯. Y들은 상상도 못하겠죠? 뭘 그렇게 계속 들여다봐? 또 그 카페 들어가서 보고 있는 거야? 부럽다. 뭐가 부러워? 어떤 회원이 탈퇴한대. 근데 자기가 만나고 있는 기남이 이혼하고 자기랑 사랑해서 결혼해서 탈퇴하는 거거든? 그래? 뭐 잘 됐네. 그쪽은 애가 없었나 보지? 아니, 애 있어, 셋이나. 근데도 너무 사랑해서 이혼하고 결혼하겠대.
뭐 느끼는 거 없어? 그건 그쪽이고 나는 나고 서로 상황이 다른 거지. 상황이 뭐가 달라? 둘 다 유부남이고 둘 다 애가 있는데? 자기,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 사랑하지, 사랑해. 아, 근데 부부로 살면 꼭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는 거야. 어? 동고동락이란 말이 왜 있는데?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사이. 참, 근데 살아봐라. 어?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훨씬 더 크지. 난 너랑 괴로워하면서 얼굴 붉히기 싫어. 우리 동거는 빼고 동락만 하자. 어? 아, 그래, 우리 사랑도 오래 가는 거야.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굴 바보로 알아? 와이프랑 계속 같이 살고 나랑은 즐기겠다는 거 아니야. 아, 이혼이 무슨 옆집 개 이름인 줄 알아? 네가 결혼 안 해봐서 모르나 본데 이혼 그렇게 쉬운 거 아니야. 난 이렇게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나 비만 오면 온몸이 쑤셔. 오빠 와이프한테 두들겨 맞은 데가 아파서. 와이프랑 이혼해. 뭐? 더는 이렇게 못 살아. 회원님들, 저 드디어 기남한테 질렀어요. 이혼하라고. 그런데 잠수를 타? 나쁜 자식. 사랑한다고 할 땐 언제고. 결국 헤어진 것 같아요. 잠수 탄 지 일주일째예요. 너무 화가 나는데 이 와중에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요. 좋은 점집 알고 계시는 분 없으세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돌아와서 저한테 매달릴 수 있을지 점이라도 봐보고 싶어요. 멘탈 교수님, 남일 같지 않네요. 저도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저 자주 가는 타로 카페가 있는데 정말 용해요. 괜찮으심 같이 가실래요? 친구라고 하고 같이 가서 보면 할인도 해줘요. 님,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저도 기남이 언제 이혼할지 전 보고 싶은데. 뭐 보실 거예요? 연애운? 네. 상대는 유부남?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겠요. 여기 오는 손님들의 90%가 다 언니들 같은 손님인데. 딱 보면 알지. 내가 괜히 데려온 게 아니라니까. 걱정 마요. 상담 내용은 100% 비밀 보장이니까. 그리고 난 언니들처럼 아픈 사랑하는 사람들을 응원해요. 이 건물의 임대료만큼.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네요. 두 사람의 인연 운에. 그게 뭔데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수록 강하게 서로를 끌어당기네. 네? 그럼 다른 남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남자는 원래 있잖아요. 도망치면 쫓아오고 쫓아가면 도망가고. 딴 놈도 만나봐요. 결혼도 해보고. 그럼 그쪽도 안 달라서 날릴걸? 님들, 저 소개팅 했어요. 그리고 기남이한테 바로 문자 보냈어요. 너보다 훨씬 더 어리고 안정적인 직업 가진 남자 만났다고. 잘해볼 거라고. 근데 정말 그 점괘대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치가 떨리고 배신감에 괴로워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불륜녀였다는 사실보다 헤어진 유부남의 질투를 자극하기 위해 절 만났다는 사실 때문에. 진짜 쓰레기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또 있어.
근데 너 진짜 괜찮아? 이대로 결혼해도? 괜찮아. 우리 동고는 말고 동락만 하기로 했어. 동? 뭐? 그게 뭔데? 아이, 책 좀 봐라. 맨날 술만 먹지 말고. 아, 왜? 부부는 동고 동락한 사이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현실의 괴로움은 각자 배우자랑 풀고 즐거움은 사랑하는 우리끼리만 나누기로 했어. 야, 꼭 명언 같다. 초반에 별별 위기를 다 겪고 나니까 지금은 뭐랄까 더 확고해졌어. 사랑은 소유하지 않는 것이란 걸 알았달까? 브라보. 대단하다 너도. 니네 오빠인데? 대박! 왜? 여기 오겠대. 뭐? 질투나서 미치겠나봐. 하여튼 남자들은 다 하니까. 아내는 저와 결혼한 날조차도 그 남자를 만난 글을 자랑스럽게 올렸습니다. 뭐 하세요? 안 들어가세요? 그 안에 드레스 가슴 쪽에 문제가 좀 있어서 다시 벗어서 정리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오빠, 아까 누가 오빠 찾던데. 누가요? 글쎄요. 저쪽으로 갔어요. 오빠 친구인 것 같은데 치과 때문에 무슨 문제 생겼다고. 얼른 한번 가보세요. 아, 축가? 네네네. 아이고야, 이건 너무하다. 너는 무지 예쁘다. 본 거 중에 제일 예뻐. 남의 떡이 더 예뻐 보이는 법 몰라? 잘 살아. 근데 너무 잘 살지 말고 질투나니까. 응? 사랑해서 미안해. 미안하면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주면 되지. 그렇소.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했던 나의 결혼은 그저 두 사람을 위해 바쳐진 재물이었습니다. 이제 들어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가야지. 근데 우리 이제 차에서 하지 말자. 왜? 스릴 있고 좋다며. 지난번에 차에서 했을 때 내 치마에 그게 묻은 거야. 남편이 봤어. 진짜? 대박이다. 아이스크림이라고 넘어가긴 했는데 좀 의심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스타킹 좀 찢지 마. 집에 올라갈 때 얼마나 추운 줄 알아? 아니 8주년 기념 데이트 하는데 그 정도 이벤트는 해줘야지. 아, 변태. 가. 여보, 집에 왜 있어? 출근 안 했어? 정말. 여보, 정말 오해야. 그거 내 아이디 맞는데 친구 빌려준 거고 그 친구가 유부남 만나고 있어서. 친구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 자식 와이프한테 얘기 다 들었어. 그리고 당신이 쓴 카페 글도 내가 다 봤고, 나랑 처음 만날 때, 결혼식 할 때, 그리고 신혼집이 어딘지, 그리고 그 자식이랑 언제부터 어떻게 만났는지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던데? 아니야? 뭐? 동거동락에 동락만 같이 하는 사이? 당신이란 여자 정말 무섭다. 그동안 너한테 난 뭐였니? 니들 사랑 지키는 재물 그런 거였어? 아니야, 그런 거. 나 봉사 모임 간 거 맞고 나 그딴 카페 몰라.
우정이랑 호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 사람도 그 카페에서 친해졌다며. 그 셋이 뭉쳐서 그 자식 와이프 엿먹였다며. 누굴 바보로 알아? 그래, 나도 처음엔 그래도 믿고 싶었어. 아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 자식한테 끌려다녔겠지. 처음엔 그랬어. 근데 사랑이라고? 아니야.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오해라니까? 놔줘! 그 더러운 손으로 나 만지지 마. 당신이 카페에서 쓴 글들 생각하면 더럽고 역겹고 토할 것 같아. 그치. 그 자식이랑 당신 친구들이랑 내가 위조로 청구 소송할 거야. 물론 당신이랑은 당연히 이혼이고. 아니야. 당신 아니야. 그렇게 전 이혼과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죠. 그러나 어찌나 철두철미하게 바람을 피웠는지 증거가 잡히질 않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 우린 정말 정신이 바람 도는 적 없고요. 걔가 지 혼자 나댄 거예요. 우린 오히려 뜯어 말렸어요. 그치? 아니, 처음엔 전화도 안 받고 모른 척하더니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한다니까 겁이 좀 나나 봐요. 정말 억울해서 그래요. 우린 정신이가 오빠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발 그 남자랑 그만 정리하고 새 출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걔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런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8주년 기념 이벤트 때도 저희는 정말 못하겠다고 싫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 맞아요. 걔가 저희 유부남 만나는 거 협박해서 지 알리바이에 이용한 거라니까요. 걔가 얼마나 악랄한 애인지 알아요? 상상 그 이상이에요. 소송을 건다니 절 불러내 술술 불더군요. 증거 확보에 애를 먹던 차에 아주 좋은 기회였죠. 잘하셨네. 그래요? 뭐 더 할 얘기 없어요? 나 기억났다. 아니 걔가 저번에 그 강릉 갔었던 기억나죠? 강릉 갔었잖아요 저번에. 네, 저번 달에. 기네들은 결혼 중에 아내가 어떤 식으로 절 기만했는지 자세히 얘기를 했죠. 들을수록 충격적이라 열이 받아 몇 잔을 마셨는데 이상하게 몸을 가누지 못하겠더군요. 오빠, 제 말 듣고 있죠? 정신이랑 있어서 수상한 점 없었어요? 우리 할 얘기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금 한 번은 반도 안 하는 거야. 걔 집에 안 들어온 거 왜 안 들어온 줄 알아요? 그것도 그 오빠랑 있어서 안 들어갔다니까? 저기다 뭘 탔나 봐. 그리고 깼어. 불길하다. 어떻게 들어왔지? 잘 잤어? 뭐해요? 모년이 오빠가 데리고 왔잖아. 네? 기억 안 나? 어제 우리 5번이나 했는데. 예? 제가 5번을 해요? 네? 뭐? 5번을 해? 윤남수, 김범주, 내 신혼집에서 뭐 하는 거야 이게? 들이닥치는 아내와 아내 친구.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당했구나. 내가 바람핀다고 의심할 때부터 알아봤어. 지가 뒤에서 딴 여자 만나고 있으니까 의심한 거네. 바른 대로 말해. 너네 둘이 무슨 사이야? 미안해 정신아. 오빠랑 사귀면서 선만큼도 안 넘으려고 했는데. 진짜 미치겠네 진짜. 홍주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미쳤어?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제 다 얘기해요 우리. 정신아, 오빠가
이혼하고 나랑 살겠대. 나도 그러고 싶고. 우리 정말 사랑해. 용서해줘. 임남수 너! 쇼하지 마. 어? 홍두 씨, 내가 당신이랑 언제 사귀었어? 어? 니들 다 짰지? 니들 다 유책 배우자 만들려고 지금 다 쇼하는 거잖아. 그리고 당신들 나 어제 일부러 술 먹였지? 어? 무슨 소리예요? 어젠 내가 흰주랑 관계 정리하라고 불러낸 거였잖아요. 뭐라고요? 날 꼬셔서 덮쳐놓고서 지금 발 빼가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네 진짜. 나 당신이랑 잔 적 없어. 어? 내가 아무리 취했어도 그걸 기억 못할까? 내가 니들 이럴 줄 알고. 뭐 있어? 어제 내가 다 녹음을 해놨어. 니들 어제 한 얘기들 내가 핸드폰에다 다 녹음해놨다고. 어디였지? 핸드폰 잃어버렸잖아요. 뭐라고요? 나쁜 자식, 너 진짜 인간 말종이구나. 난 너 때문에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너는 내 친구랑 어떻게... 정신아!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그동안 정신이가 치료받은 정신과 진료 기록이랑 바람핀 현장 영상이랑 싹 다 제출해서 법으로 심판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완벽하네. 이것들 진짜 지금 도대체 뭐들 하는 거야 지금? 어머. 나 좋다고 꼬실 땐 언제고. 내가 고소할 거야. 악마 같은 세 여자의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진짜 미치겠네 진짜. 절 붉은 나무로 몰아세우며 유죄를 주지 않으면 직장에 폭로한다고 협박합니다. 저는 이대로 억울하게 유책 배우자가 돼야 할까요?